네, 개인 병원 원장님들의 세금을 잡아주는 유튜브 채널 닥터앤텍스입니다. 자, 요즘 국세청 세무조사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과거처럼 장부 하나하나 대조하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자, 지금 국세청은 AI와 빅데이터를 무기 삼아서 우리 병원의 속을 아주 샅샅이 들여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영상은 원장님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관리 소홀이나 실수, 무관심 등으로 인해서 국세청으로부터요 매출 누락의 의심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연 매출액과 주요 경비, 주요 경비면 우리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죠. 이 상관관계를 통해서 매출 누락의 세무 리스크를 점검을 하고 어떻게 하면 관리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혹시요 왜 국세청은 유독 병원을 뚫어지게 쳐다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고소득 전문직이라서?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요 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무서울 정도의 그 데이터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세청은 이제 더 이상 원장님이 제출한 장부만 믿지 않아요. 신고한 모든 데이터를 시스템에 놓고 분석을 해서 혹시 숨겨둔 매출은 없는지 거꾸로 찾아냅니다. 자, 오늘은 국세청이 들이대는 매출 역산 추정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핵심 방어 전략을 공개합니다. 자, 단순히 세금 찾아내는 것을 넘어서 병원의 재무 건전성을 지키는 생존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지금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병원이 세무조사에 타겟이 되는 이유는요 물론 고소득 전문가에 속하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수입 구조 자체가 복잡합니다. 건강보험급여, 비급여, 과세, 면세가 섞여 있고 결제도 현금, 카드 막 뒤죽박죽이죠. 그죠? 이체. 자, 그래서 국세청은 이런 복잡함이 매출을 숨기기 쉽다고 보고 병원을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집중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국세청은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미 진료 과목별, 지역별, 규모별 모든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에서 우리 병원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바로 위험 신호로 포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비급여 현금 매출 비중입니다. 현금 매출 비중이 업계 평균보다 높거나 비급여 항목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현금 영수증 발급 비율이 낮은 경우, 자, 이런 경우는 국세청의 경고 알람이 바로 울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매출 대비 재료비 불균형인데요. 재료를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매출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죠. 그래서 사용한 재료와 신고 매출이 불일치할 경우 또는 재료비 원가율이 업계 평균 대비 높을 경우 그리고 재고 관리 기록과 실제 매출과의 괴리가 있을 경우 역시 국세청에서는 매출 누락의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비정상적인 비용 비율입니다. 동종업계 평균 비용과의 크게 차이가 나거나 인건비가 매출액 대비 너무 높을 경우, 관리 및 지출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탈세 의심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연도별로 또 매출 변동이 크거나 특정 시기에 매출이 급감을 하거나 신용카드와 현금 매출 비율이 불균형 같은 이런 여러 형태의 패턴을 또 분석을 합니다. 이런 패턴 분석을 해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바로 위험 신호를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세청이 과거처럼 장부 하나하나 대조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말씀드렸었죠. AI와 빅데이터를 무기로 우리 병원의 속을 완전히 샅샅이 들여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물론 이런 이상징후가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병원에서 충분히 소명을 하면 문제는 절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료가 최근 한두 달 전 자료뿐만 아니라 몇 년 전 자료까지 요청을 하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 우리 병원에서 현실적으로 소명하기는 어렵고요.
경험상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각종 자료들이 관리되어 있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리 시스템 구축이 이제 병원 경영에 필수가 된 겁니다. 자, 국세청이 매출 누락을 잡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매출 누락 역산 추정 기법입니다. 자, 뭐 제목만 봐도 이제 느낌이 올 것 같은데요. 원장님이 신고한 재료비나 인건비, 임대료 같은 비용을 보고 이 비용을 썼으면 매출은 훨씬 더 많았어야 정상인데 왜 이렇게 적게 신고했지? 하고 거꾸로 계산해서 숨겨진 매출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높은 원가율은 곧 매출 누락이다. 이 공식이 핵심입니다. 자,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치과 매출 평균 원가율이 20%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면 20억 매출을 신고했고, 여기에 이제 재료비가 20억이니까 20%니까 4억. 이게 이제 정상적인 평균이라고 보면 되는데, 다른 치과에서 똑같이 20억을 매출을 신고했고 재료비를 40%, 8억을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이 치과는 정말 재료비를 좋은 걸 썼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출 누락을 의심을 한다는 거죠. 원래 총 매출이 40억인데 40억에 20%에서 8억의 어떤 재료비가 나왔는데 이 20억의 매출을 누락을 해서 재료비 원가율이 올랐다라고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명 자료를 요청을 하고 해명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비정상적으로 높으면요, 국세청은 있지도 않은 비용을 만들었거나 그 비용으로 벌어들인 매출을 숨겼거나 둘 중에 하나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재료비는 병원 매출의 가장 명확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료비. 자, 숨길 수 없는 증거죠. 만일 재료 사용과 매출이 일치하지 않으면 국세청 집중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료비 관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와 관련된 주요 실수 요 사례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실제 관리하고 있는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원장님들이 올해 사들인 재료를 전부 다 비용 처리를 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용 그게 아닙니다. 재료비는 매입액이 아니라 실제 사용액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말 재고 조정이 필수죠. 재고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원가율이 터무니없이 높아집니다. 아까 사례처럼 40%씩 이렇게 2배가 늘어나면 매출 누락 혐의를 받기 딱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자, 병원에서는요, 기말 재고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하고요, 입출고 내역 장부를 통해서 실제 재고가 창고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자, 혹시라도 세무조사에서 창고에 있는 재고를 보여달라 요청을 하면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병원은 이런 관리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우리 원장님들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과도하게 높으면 국세청은 유령 직원이나 특수 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그 소득 이전을 의심을 합니다. 자, 직원을 가족으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월급 통장의 이체 내역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명함이나 출퇴근 기록, 뭐 어떤 업무를 했는지, 병원에서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이런 객관적인 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빙 자료도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자, 배우자 등 특수 관계자가 운영하는 MSO. MSO 많이 좀 활용을 하시는데요. 자, MSO의 컨설팅 비용을 지급을 하거나 가족 소유 건물의 그 시세보다 높은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자, 국세청은 이를 병원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하려는 시도로 봅니다. 자, 그래서 국세청이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기준, 바로 공시시가 준수입니다. 자, 공시시가, 이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지급하면 그 차이만큼 부당하게 넘겨준 이유로 보고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으로 지정을 하게 되죠. 자, 오늘 저희 병원이 직면한 세무 리스크 중에서 매출 누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그 대응 방안을 깊이 있게 좀 간략하게 핵심만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특히 재료비 원가율 관리와 재고 조정의 필요성, 특수 관계자 거래 시 공정 시가 준수, 또 사적 경비의 엄격한 분리 등은 당장 실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요약한 영상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이미 장부 대조에서 데이터 분석 중심으로 완전히 변화했다는 겁니다. 자, 병원 같은 경우는 복잡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으로 분류돼서 집중 관리 대상입니다. 그래서 매출 누락 역산 추정 기법을 통해서 신고 매출과 추정 매출 차이를 국세청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재료비, 인건비, 특수관계자 거래는 국세청의 주요 대상이다. 철저한 재고 관리와 문서화된 증명만이 데이터 시대 세무조사의 어떤 관리 방안이다. 그리고 정기적인 우리 진단, 전문가의 진단이나 또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병원 경영에서 이런 시스템이 필수 조건이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국세청이 지금 AI와 빅데이터를 무기로 우리 병원들을 지금 세심하게 지금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병원도 데이터에 기반한 철저한 관리로만 우리 병원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 원장님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 병원의 재무 기록과 데이터는 이런 국세청의 어떤 시각에서 안전한 것인가, 방패가 되어줄까요? 아니면 언제 털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부채가 될까요? 그 답은 바로 지금 원장님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매출 누락과 주요 경비와 상관관계를 통해서 매출 누락의 어떤 세무조사 리스크에 대한 부분,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병원 원장님들의 실질적인 경영에, 병원 운영에 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세금 이야기, 절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